반면 윤 후보는 오늘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월급 봉투는 비었습니다. 나라빚은 1천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값, 일자리, 코로나 어느가 하나 해결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저와 국민의힘은 민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첫날이라서 그런지 발성은 첫날부터 좋습니다. 쩌렁쩌렁한데 앞으로 목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두 후보 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메시지를 보면 본인이 정치 입문했을 때 메시지와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정권 교체, 그나물의 그 밥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견 뭐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미래의 어떤 비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존 정권의 어떤 이 정책이나 노선을 밟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의 의미 속에서는 즉 미래의 어떤 현재 정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열었죠.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탕평 인사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정말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상황을 아마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어느 탕평 인사가 있었으며 또 과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단 7번밖에 하지 않는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소통 대통령인지 또 부동산 정책, 각종 국민들의 지금 어려움들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등등 그다음에 탈원전 등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 동력들이 많이 상실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쩌면 현 정부의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정의 가치가 많이 상실됐다. 예. 뭔가 공정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본인이 이제 국민들한테 불려 나왔다. 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정권 교체를 강조를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결국 이제 앞으로 저는 아마 올해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재건일 것 같습니다. 리빌딩. 즉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서 할 것인가. 예. 가장 그 중요한 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아마 그런 두 가지 어떤 이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순서대로 서울과 대전에 이어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만났는데요.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30년 동안 소외됐던 집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직계 신공항입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24시간 잠든지 않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무 반대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시작되긴 시작된 모양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형님 단디해야 되는 선거. 뭐 이 정도면 홍준표 의원과 원팀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홍준표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을 했고 1, 2위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보였던 여러 가지의 뭐 반윤석열 행보 그거 뭐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원팀이다 할 만한 그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 윤석열 후보로 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에 본인도 일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저런 것들이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의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곳이니까 저런 곳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 같은 것도 이제 과시하고 뭐 끊임없이 저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해서 아마 마음을 확실히 다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날 홍준표 의원이 참석한 거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럼 뭐 그거는 야 이제 지금까지의 홍준표 의원의 본인의 입장 그거와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권 교체에 뭐 선봉에 선다 하는 의미를 저는 윤석열 후보도 바로 첫날 만남으로써 그걸 일종의 인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청와대가 선거 중립 얘기를 좀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 전에 사과를 요구했었잖아요. 이 적폐 수사 관련해서. 근데 강력 분도한다 사과를 요구했고 오늘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라도 무조건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좀 받아내겠다 뭐 이런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인 겁니까? 받아내겠다는 건 아니죠.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선 후보로서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문제 없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틀 만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와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시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서 그 자리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신 분께서 어떻게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치보복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께서는 오해를 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에 꺼리낄 게 없으면 뭐 과잉 반응하지 마라 이런 식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 향후의 지도자로서 뭐 적절한 태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오늘 첫날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어떤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해하는 건 이분이 과연 그 외에 무엇을 가지고 수권 능력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문재인 정부만 심판을 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 아하. 그 논리는 없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경제에 불을 붙일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돼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이 또 갈등에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예. 두 사람이 오늘 첫 번째 행보 유세 현장들을 만나봤는데 앞서 영상에도 조금씩 등장했던 유세차도 덩달아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세차 가운데 민주당 유세차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점퍼에 당 로고가 사라졌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당명 대신 당명이 뭐 조그맣게 박혀 있고 이재명 나를 위해. 장현주 변호사님,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너무 하나하나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기호도 예. 1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이렇게 뭐 선거복이라든지 뭐 유세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할 정도의 뭐 그런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저게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좋은 의미로는 그런 의미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고 예. 오늘 이제 연설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정책이든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갖다 쓰겠다 실용주의자 그리고 통합의 대통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을 향한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이라는 것도 또 강조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꼽자면 뭐 좋은 의미라면 통합 대통령을 원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라면 민주당을 앞세운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유리할 수 없겠다라는 뭐 자체 판단도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건 너무 나가신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한 또 여론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로고가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과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차의 문구 하나하나 대선판이 이제 대선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에 첫 번째 주제는 두 사람의 첫 번째 행보, 유세 행보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두 후보의 장외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